그리고 성공하는 의류 쇼핑을 만들고 싶으면 5억을 들고 해라. 근데 그 돈 있으면 나쁘지 않은 시장이죠. 시장 규모 자체가 괜찮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중국에서 소위 말하는 병행 수입이라고 많이 네네. 투트랙님 이야기하죠.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네, 병행 수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가 국내에서 뭐 농산물이라든지 네네. 뭐 유기농 뭐 채소라든지 뭐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뚫는다고 하죠. 보통. 네네. 이제 거래를 터서 그걸 이제 배송을 자동으로 되게끔 하는 그렇게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네. 초보자들이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 뭐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첫 번째 병행 수입은 힘드실 거예요. 병행 수입은 힘드세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묶이니까. 초보로서는 병행 수입은 힘들고 돈이 좀 많이 깔려 있어야 되더라고요. 네, 돈이 많이 깔려야 돼요. 그래서 돈 놓고 돈 먹기예요. 그래서 병행 수입으로 하는 건 초보 때는 추천 절대 안 하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곳에 가서 농산물이든 제조회사든 어디에 가가지고 컨택을 해가지고 제품을 받아온다? 너무 좋아요. 근데 초보일 때는 못해요. 저희 집에 농사를 짓거든요. 저희 집이 짓는 건 아니고 저희 작은아버지가 이장님이세요. 샤인머스킷 아세요? 그 한 송이에 3만 원짜리 하는 포도. 포도요? 포도인데 한 송이에 3만 원이 좀 넘거든요. 샤인머스킷이라고. 그 샤인머스킷도 저희 집에 거기서 나와요. 전 쇼핑몰 잘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못 팔죠. 왜냐하면 배송을 할 줄 몰라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택배를 보낼 줄 모르세요. 그러니까 초보자가 그 농산물을 하려고 그러면 그 농산물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배송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전업으로 할 때의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초보라고 하는 개념은 거의 투자보로 위험 부담 없이 한번 시작해볼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초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적절한 방법은 두 가지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내공이 적어도 6개월에서 한 달, 1년, 이 쌓이고 나서 그런 상품들 뭐든지 갖다 놓아도 그때부터는 해볼 만한 장사인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위탁도매로 좀 내공을 위탁도매든 아니면 동대문 가서 사입을 해오시든 그런 방법 동대문? 네네를 택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생각보다 동대문을 많이 안 가시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요? 근데 인터넷에 도매 사이트 잘 돼 있는데 뭐 하려고 거기까지 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위탁도매의 그 많은 상품들 중에서 모르잖아요.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고 그리고 얘가 요즘에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시장의 상황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도매시장 같은 데 가면 요즘에 트렌드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키워드 조사를 좀 해갔으면 요즘에 라운지웨어가 인기가 많네? 홀복이 인기가 많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키워드를 가지고 동대문 시장을 가면 홀복이 눈에 보이고 라운지웨어가 눈에 보이고 그러면 그 상품들 중에서 정말 괜찮은 것들이 있으면 그 상품을 가지고 와서 팔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매시장을 가시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요. 그렇게 가지고 와서 한번 올려보고 판매가 잘 되면 그때 대해서는 중국에 병행 수입을 하든 하는 거를 뒷바탕 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죠. 동대문이든 남대문이든 그런 도매시장들을 한 번씩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어제 남대문 시장 갔다 왔습니다. 남대문 시장 어디 갔다 오셨어요? 거기 이제 뭐 그릇 도매 시장도 있고 맞아요. 되게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릇이. 와, 우리나라에 있는 그릇은 거기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테크노마트 핸드폰 팔듯이 이렇게 맞아요. 호객행위도 좀 하시고. 맞아요. 되게 낮 시장이죠, 거기는. 네. 그래서 낮에 하는 시장이어가지고 보통 오프라인 상인들도 좀 많이 오시기도 하고 일반 고객들도 많이 오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거기 가격이 좀 비싼 도매 시장이고 그럼 동대문이 낫습니까 그러면? 다른 걸 팔아요. 남대문이랑 동대문이랑 다른 걸 팔아요. 동대문 쪽은 약간 패션에 가깝다면 남대문 쪽 같은 경우는 패션보다는 부자재 쪽에 가까워요. 뭐 그릇이라든지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액세서리 부자재라든지 아니면 아동복까지 정도 선글라스 안경 이쪽은 남대문 시장에서 보고 동대문 시장에서는 패션 제품들 대부분 나와 있어요. 완제품들이나 그런 게. 그래서 시장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동대문 시장에 비해 가지고 남대문 시장이 인터넷에 도매 상품이 많이 안 풀려 있어요. 아직 도매 상인들이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이 이제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때가 남대문이거든요. 네. 동대문은 아예 먼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도매 시장은 동팡이나 아니면 신상마켓 같은 걸 이용하시면 되는데 남대문은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안 나와 있고 아직 인터넷에 그렇게 상품이 많지가 않아요. 스타트업들이 너무 남대문을 탐내요. 그렇게 신상마켓처럼 만들고 싶어서. 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시장 상인들의 설득이 쉽지 않군요. 네, 쉽지 않고 이제 세대 교체가 이제 끝나가는 무렵 이제 이렇게 좀 반 정도가 넘어왔는 무렵 이래가지고 지금에서야 좀 푸시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남대문 상인들 중에서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잘 아니까 괜찮네. 음. 그러니까 주제에 따라서 동대문을 가서 좀 살펴봐야 될 게 있고 네. 남대문이나 또 다른 데 있습니까? 또 다른 시장? 많죠. 제가 추천해 드릴 만한 거는 이거 후랭이 님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데가 하나 있는데 네. 전자제품 살 때 어디는 도매시장 가야 될까요? 용산. 그쵸. 그건 너무 쉽죠. 네. 네. 이런 도매시장도 있고 거기서 떼서 팔 수도 있습니까? 그럼요. 고기도? 얼마든지. 싼지 안 싼지를 잘 몰라가지고.
거기도 싸죠?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죠. 그리고 용산 가면 단순하게 그 컴퓨터 장비만 파는 게 아니에요. 부속품들도 팔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 가면 조명들도 팔거든요. 뭐 다 있습니다, 거의. 네, 거긴 전기 연결된 거는 싹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구경 가시는 것도 충분히 좋죠. 요즘 조명도 훨씬 잘 나가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건 인증이 다 돼 있는 거라서 뭐 할 필요도 받을 필요 없고. 네네네, 다 괜찮죠. 뭐 그 외에는 화장품, 핸드폰 케이스, 그리고 판촉용품 이런 것들 사러 가시려면 화곡동 유통단지 이런 데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제일 좋아하는 시장 중에 하나가 방산시장이거든요. 방산시장은 포장재 시장이에요. 그래서 쿠킹 툴 같은 것도 팔고요. 카페에서 쓸 수 있는 포장 용기 같은 것도 팔고, 디퓨저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캔들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게 KC 인증 받아내는 것들이 거기에 건물채로 있어요, 몇 개가. 그러니까 레시피도 다 거기에 적혀져 있거든요. 그럼 그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온라인에 팔면 돼요. 그리고 포장 같은 것들, 패키지 이쁜 것들은 네. 거의 방산시장에서 시장 조사하시면은 이쁜 박스 같은 거 잘 만드실 수 있어요. 주부분들도 많이 보시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수제 사과잼을 주문해서 먹은 적이 있어요. 네네. 이제 가장 노출 잘 돼 있는 거, 그냥 그림이 좀 괜찮은 거. 그런 거는 어려운가요? 그런 거는? 자기 제품 파는. 정말 좋은 시장이에요. 시장성은 정말 좋아요. 우리나라의 월 쇼핑몰 매출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전체? 네, 월? 쇼핑몰. 온라인에서 나오는 매출 12조 시장이에요. 월 12조 시장. 이 온라인 시장이거든요. 그 시장 속에 비율을 10%를 가지고 있는 게 음식 쪽이에요. 나쁘지 않은 시장이죠. 시장 규모 자체가 괜찮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더 좋은 거는 진입 장벽이 높아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에요. 식품 중에서 가공식품 제조업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냥 식품 제조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소분 포장업, 이런 세 개의 종류 정도로 나누시는데, 주로 많이 하는 게 가공식품 제조업이랑 식품 제조업이에요. 가공식품 제조업이라는 사업자가 나와 있으신 분들이 수제잼, 수제 쿠키 이런 걸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포장을 하는 곳과 제조를 하는 곳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프라인 사무실이 있어야 돼요. 그건 오피스텔도 안 되고요. 근린생활 이종 시설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 상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여기에서 부딪히죠. 쉽지 않네요. 네, 일단. 그리고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가공식품 제조업은 나만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마켓컬리라든지 헬로네이처라든지 쿠팡프레시라든지 이런 데에 상품을 납품할 수가 없어요. 그 외에 식품 제조업, 여기는 다 팔 수 있고, 시설 자체가 제조 시설이어야 되니까 햅섭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뭐 네. 햅섭 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냉동실도 따로 있어야 되고, 냉장실도 따로 있어야 되고, 포장하는 곳, 살균실 뭐 싹 다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런 거 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군요, 나중에. 네. 구비가 되어 보건소에서 있는지. 항상 검사가 나와요. 달에마다. 그럼 그 가공식품하고 일반 식품 제조업? 식품 제조업하고 차이가 뭔가요? 식품 제조업은 상품 만들면은 내가 상품을 쿠팡이나 뭐 아니면 이런 데 입점시킬 수 있어요. 마켓컬리나 유통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가공식품은 나만 팔 수 있으니까 상점 나만 생기는 거죠. 그럼 그 음식으로도 뭐가 구분이 되나요? 똑같은 뭐 사과잼이다. 음식으로 구분되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품목 제조 번호를 받아요. 그 구청에 거기에 담당하는 담당관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품목 제조 번호로 해가지고 뭐뭐뭐뭐의 상품을 넣어가지고 어떤 걸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승인을 내야지 그 물건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제조업이 조금 더 까다롭고요. 이런 가공식품 쪽은 좀 쉽고요. 그래서 식품 쪽은 그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집에서 수제잼 만들어서 팔아야지는 절대 안 되죠. 그게 안 되는군요, 당연히. 네. 나 혼자 산다에 그래서 그 박나래 씨가 예, 나와가지고 그 캔들 만들어서 선물 줬잖아요. 그거 다시 다 수거했잖아요.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게 위반이거든요. KC 인증을 안 받은 제품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자체가 위반. 무료로 주는 것도 안 됩니까? 네, 무료로 주는 것도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식품 쪽도 뭐 비슷해요. 근데 뭐 먹는 거 나눠 먹는 거 정도는 나도 먹으면서 너도 먹어라 이건 괜찮은데, 단일 품목들은 안 되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시장은 좋은데 제가 진입 장벽이 좀 있어가지고 경쟁자는 좀 덜 치열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래서 식품 분야인 거예요. 막 쉽게 하긴 어렵네요. 쉽게 하기 어렵죠. 많이 준비를.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괜찮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할 마음이 있으면 그 진입 장벽만 으이차하고 넘으시면은 그때부터는 나의 블루오션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식품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하고 이렇게 많이 좀 평가를 받아보고 해야 되겠네요. 막 덜컥 계약부터 해놓고 세팅해놓고 파는데 안 팔리면. 뭐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식품 쪽으로 만약 하고 싶으시진 않으신 것 같지만 네, 만약에 저는 누군가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시작하실 때 시즌별로 잘 나가는 음식들이 있어요. 지금 같은 도라지청 이런 거, 생강청 이런 거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즌별로 잘 나가는 그 수제 식품들이 있으니까 걔를 먼저 리스트업을 해놓으시고 그것들을 그때 만들 준비들을 미리미리 해가지고 빨리 올려서 광고도 하고 매출을 끌어내시면 제일 좋죠. 뭐 이거는 다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좀 추천해 줄 수 있는 초보자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카테고리. 카테고리? 뭐 더 구체적이면 좋긴 하고요. 그거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카테고리를 말고 쇼핑몰의 주제를 한번 정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주제. 내가 어떤 쇼핑몰을 운영하고 싶은지 또는 내가 이 쇼핑몰을 운영할 때 절대 하기 싫은 일은 뭐가 있는지. 저는 전화 받는 거랑 택배 싸는 거. 네, 이 두 개만 절대 하기 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위탁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명함으로 간 거였어요. 이게 제일 큰 이유거든요. 근데 이 두 개는 괜찮아. 만약에 이 두 개는 괜찮은데 내가 물건 사러 가는 거 싫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쇼핑몰 해야 되는 그 8개의 일 중에서 8개의 일을 아시나요? 아니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첫 번째는 상품을 사러 가야겠죠. 사입. 그리고 사왔으면 사진 찍고 올리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리고 포토샵도 좀 해줘야겠죠. 디자인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리고 마케팅 해야 되고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되고 배송해줘야 되고 세무도 해야 돼요. 8개, 9개 정도 일을 해야 되는 게 쇼핑몰 사업이에요. 이들 중에서 내가 안 할 걸 결정해야 돼요. 혼자서 하기에는 이 8개를 다 하기 너무 버겁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정하고 나서 그걸로 가능한 상품들은 뭐가 있지? 라는 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생긴 취미가 볼링이거든요. 그래서 볼링 쪽으로 해가지고 공, 아대, 뭐 신발 이런 것들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노하우가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볼링 쪽 상품 팔아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외에 있는 볼링 공 그리고 신발 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해외 시장 같은 것들을 아마존이나 아니면 뭐 큐텐 같은 사이트나 이런 데서 좀 보고 그 상품들을 내 쇼핑몰에다가 올리죠. 우리나라에서는 팔지 않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상품들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취미에서 시작을 해서 재밌게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운동 시작할 때도 제일 내 몸 중에서 이게 제일 잘 붙는 곳이 있으면 그것만 계속 좀 집중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제일 키우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카테고리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흥미를 잃지 않는 것 같아요. 쇼핑몰 롱런 해야 되거든요. 그 롱런을 하기 위해서는 관심 있는 분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안 팔리는 분야 말고 너무 또 관심 있다고 해가지고 패션 제품이나 뭐 이런 거 말고 패션 제품은 좀 피했으면 좋겠고. 빡셉니까? 네, 거기는 이미 레드오션이에요. 그리고 빡센 가장 큰 이유가 여자들이 원피스를 살 때 네이버에서 원피스라고 검색해서 살 것 같으세요? 어떻게 사시죠? 여자분들 살 때? 이 옷 어떻게 사셨어요? 그냥 매장 가서 그냥 가서 네.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죠? 추천을 해주죠, 거기서. 그런가요? 가져와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그냥 가져와 보세요? 추천을 해주죠. 그래요? 네. 잘 모르니까. 남자분들의 쇼핑은 대부분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많이 안 사시더라고요. 옷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근데 여성분들은 의류 쇼핑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어요. 저만 해도 뭐 15년, 16년의 온라인 쇼핑 경력자인데 저희는 원피스를 그래서 살 때 절대 원피스라고 검색해서 사지 않아요. 저희가 가는 쇼핑몰이 있어요. 단골 쇼핑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옷만 입으면 나의 몸에 잘 맞고 내 사이즈, 내 키에 이 정도 오는 것도 그 모델만 보아도 가늠이 돼요.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아요. 나는 이미 실패를 너무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옷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쇼핑몰 한다 그러면 보통 저보면 쇼핑몰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의류 쇼핑몰 하시냐고 다 똑같이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의류 쇼핑몰 밖에 없었으니까 옛날엔 거의. 지금 옛날에 얼마 전에는 치킨집이나 뭐 피자집이나 짜장면집밖에 배달이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배달 다 되죠. 그런 것처럼 온라인에서 못 사는 게 없잖아요. 그게 시대가 이렇게 조금씩 바뀐 게 모바일 시대가 대두되면서거든요. 사실 그 전에는 인터넷에서 사는 상품들 딱 한정돼 있었어요. 그게 의류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의류 쇼핑몰은 이제 브랜딩이 된 쇼핑몰들이 유명한 곳이 많아서 옷이 모여져 있는 곳에서 옷을 사지 옷을 검색해서 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패션 제품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돈이 많이 드실 거예요. 많이 보여줘야지. 내 가게가 저 강남역에 있어야 사람이 한 명이라도 들어오죠. 내 가게가 저 구석에 약간 지하 상가에도 짝투리 이렇게 들어가져 있으면 발길이 잘 안 닿으니 당연히 잘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패션 쪽은 무조건 마케팅 비가 많이 들어가요. 구색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좀 초기에는 좀 피하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돈이 한 1억 정도 있으면 들고 시작하셔도 돼요. 근데 그러실 분은 여기에 이거 듣고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저희는 1억이면 부동산에 하지. 그쵸. 네. 저도 그 얘기 자주 합니다. 네. 성공하는 화장품 쇼핑몰을 만들고 싶으면 3억을 들고 해라. 그리고 성공하는 의류 쇼핑몰 만들고 싶으면 5억을 들고 해라. 근데 그 돈 있으면 상가 하나 하겠다. 네. 제 생각에도 저도 부동산 하지 뭐 하려고 우리가 이러고 있겠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